순서를 막 디테일하게 외우려고 모든 거를 다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전반적인 순위를 기억해도 어차피 자료라는 건 혼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을 때가 더 많으니까 뭐 선생님이 다 정답이다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도 만점 분명 받아요. 근데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걸 외우고자 하는 불안감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모의고사를 보면 볼수록 어디선가 내가 생각 못했던 실수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불안감이 들거든. 그럼 사람의 심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냥 차라리 다 외우라고 해도 좋으니 다 외워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외운 친구들이 결국은 그럼 수능 때 만점을 가냐? 육군은 잘 봐요. 근데 수능은 만점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제가 됐던 건 육구에 안 나왔던 스타일, 낯선 스타일이 결국은 킬러 문항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낯선데 암기빨로 안 되는 건데 그걸 암기로 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려줘야지. 그런 거야. N수생 친구들 중에 다른 선생님 커리 타다 선생님한테 넘어오는 친구들은 다 100이면 100 그거야. 잘 봤어. 그리고 암기해서 공부하는 거 만족도도 있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 마지막 한 문제가. 한 문제가 될지 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시험에서는 문제가 될 거 없죠.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빈칸 덧뚫어서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판서를 하면서 부등호를 강조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데 다 이유는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물론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말할 때 당장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영어 지문이 해석이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학생한테 야 이거 구문은 뭐야? 라고 얘기를 해도 잘 귀에 안 들릴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영어라서 그런 거야. 영어라서. 영어가 어땠는데? 영어는 도구학문이라고 해서 A를 A라고 외웠다라고 해서 그게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닐 뿐더러 되게 많은 것들을 외워야 나중에 실력이 되면서 점수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배운 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사탐 과목은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좋아. 내용 자체를 배우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속이 편할 수도 있고 암기도 당장 안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나중을 대비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연습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뭐라고 할까? 나는 당장 암기가 필요한데 나는 당장 내용을 외우기 급급한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안 외워졌는데 구문 얘기하면 부담되듯 내가 아직 내용에 대한 숙지도 완벽히 안 된 것 같은데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면 부담되고 그러니까 무지개에서 오로라 넘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겁내고 이랬던 거야.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근데 또 한편에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 굳이 저는 일부러 외우는 게 싫어서 선생님 커리 탔는데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 존재. 근데 이게 뭐가 맞다는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수능에 가면 진짜 웃는 사람은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가진 사람. 그럼 낯선 문제라는 건 외우지 않은 것을 기존의 지식들을 가지고 추론해야 되는 거.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뭐가 맞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선생님은 선생님 방식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은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노력을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 그러면 된다. 짜잘하게 계속해서 통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암기를 어떻게 다 하니? 선생님 와가지고 수업 준비 한참 하는데 항상 이쪽 단원 도시 단원 이후에 오면 어느샌가부터 선생님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유가 뭐냐면 매년 통계가 너무 바뀌어요. 매년 통계가. 특히 이게 코로나 불똥이 빵 튀어버려가지고 너무 심한 거야 변동이.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상관이 있지. 인구 이동도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 다르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물건도 달라지면 공업 통계도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통계 자료가 많이 바뀐 걸 최근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최근 몇 년 동안 바뀌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 가르친 선생님들도 따라가기 하나하나 다 버거워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외우겠다고? 이거 여름 이후에 다시 나온다니까 통계. 선생님 통계 자료 또 그때 작업 또 할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마지막에 같이 하겠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걸 미리 다 외우려고 하는 건 나는 외우지 말라가 아니라 별로 그다지 가성비가 높은 것 같진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때로는 그냥 A를 A라고 외워버리고 A 프라임이 나오면 A 프라임을 따로 외워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닙니다. A는 A였으면 A 프라임은 프라임 붙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이해하면 B가 B 프라임으로 됐을 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